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신혼 때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책 없는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왔는데 이번에 신우가 제대로 사고를 치면서 제 인생까지 비비꼬여 버렸어요. 누구 하나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속 터지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요식업 종사자이고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사귈 땐 몰랐는데 살아보니 남편이 좀 우유부단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사귈 땐 몰랐으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유부단하다는 걸 빼면 나머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적어놓고 보니까 그 우유부단한 게 정말 큰 단점이긴 했네요. 그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한테 싫다는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늘 그런 식이었어요. 어디 식당을 하나 가도 자기가 먼저 딱 골라오는 법이 없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해가며 제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고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도 제 기분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이 그저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다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그냥 원래 타고난 성격이었고 정말이지 그로 인해 제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도움은 없습니다. 일단 시댁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는데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셔서 무릎에 철심을 박으셨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데 사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보니 이후로 일자리 구하기가 여의치 않으셨다대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냥 아는 분들 통해서 조금씩 소일거리 받아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식당 일도 하시고 건물 청소도 하시고 그러다 지금은 몇 년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두 분 앞으로 살고 계신 집 한 채 있으셨고 노후 준비나 되어 있는 정도였지. 딸 시집 보낸다고 1억이고 2억이고 척척 내주실 형편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겸사겸사 양가의 손은 벌리지 않고 남편이나 저나 서로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하자고 얘기가 된 거고 저는 불만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방둑한 화장실 하나로 신혼부부인 저희가 살기엔 적당한 곳이었어요. 여담이지만 집들이 때 시부모님께선 방이 하나가 남는 거 아니냐며 여기 우리가 들어와서 살까 하는 농담을 하셨는데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저희 결혼할 때 합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님이 두세 번 저를 떠보신 적도 있으셔서요. 나중에 덧붙이시기를 1,000원 한 장 못 보태주니 미안해서 집이라도 내어줄까 하는 마음에 하신 소리였다고는 했지만 저희 시부모님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방둑에 화장실 하나인 빌라에 살고 계셨으니 이러나 저러나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저희 집들이 때 오셔서 또 들어와서 살까 하시니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무리 시작하는 신혼부부라지만 꽤나 속상해하셨어요. 이렇게 열악하게 시작할 줄 알았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얼마 해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시다며. 아무튼 그래도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부족한 환경이었어도 알콩달콩 재미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한 건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며 남자를 데려오면서부터였죠. 저희 신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에게 만약 남동생이 있다면 적어도 신우 같은 여자는 안 만나길 바랬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신우는 인물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절세미인은 아니어도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생겼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문제는 노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남녀 가릴 것 없이 처음 본 사람하고도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건 기본이고 술을 또 너무 좋아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허다했죠. 한 번은 시댁에서 1시간도 넘게 떨어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신우가 길가에 쓰러져 있다길래 제발 택시에 태워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 적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각과 무단결근을 일삼다 보니 한 회사에서 거의 6개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듯 했죠.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제가 뭐라고 한들 제 말을 들어먹겠어요? 그냥 속으로 한심하다 어쩌려고 저러나 하고 혀만 찰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니, 그런 신우여도 좋다는 남자가 있다니? 표현이 웃긴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정말이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는 와중에 저는 문득 신우가 모아둔 결혼자금은 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는 돈 좀 모아뒀냐고 물으니 신우가 금세 안색이 어두워져서는 실은 자기도 그게 고민이라더니 한다는 말이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답니다. 심해부한테는 그래도 한 5천은 모아뒀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어쩌면 좋겠냐고 되려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니까 처음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 걷잡을 수가 없어졌다나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옆에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저더러 그러지 말고 모아둔 돈 좀 없냐는 거예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결혼할 때 서로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서 전세를 구했는데 모아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저더러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모아둔 돈이 없냐입니다. 아니 물론 솔직히 하나도 못 모은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저희라고 언제까지 전세살이만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걸 구구절절 어머님께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대요. 막말로 제가 진짜 몇 억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쳐도 저 싫으면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걸로 왜 어머님한테 제가 시달려야 하나 싶고 그 와중에 왜 신우는 난데없이 울고 있는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며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하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고 한 2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좀 빌려줄 수 없을까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대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어딨냐고 됐다고 그러고는 신우한테는 미안하지만 돈도 없거니와 가족 간에 돈 거래하는 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이참에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결혼하라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딨겠냐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또다시 대성통곡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당신들이 가진 게 없으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주제도 모르고 나서는 거라대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신우가 파혼당하길 바라고 그런 소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도와줄 능력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신우가 돈을 어느 세월에 갚아줄지 믿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소위 저는 시부모님에게 단단히 찍혔고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신우는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해가는 게 없어서 아주 밉보였다며 그게 다 제 탓이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전 억울했죠. 굳이 따지자면 시집갈 나이가 되도록 돈 5천도 안 모으고 탱자탱자 놀아댄 신우 잘못이지 그게 어째서 제 잘못인가 싶은 게.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진들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니 말이 옳구나 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냥 뒤에서 저를 뭐라고 욕하시던지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한편 옆에서 지켜보고 들려오는 신우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았죠. 듣자 하니 어지간히 어려운 시부모님을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심해부가 신우 단속을 어지간히 했는지 툭하면 남편이나 저를 팔아 친구들을 만나러 가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하는 거짓말에 알리바이로 쓰이는 게 싫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심해부한테 일일이 말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야 어떤지 몰라도 나는 신우가 날 팔아먹는 게 불편하다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심해부 입장에선 나랑 신우가 한통속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런데 나는 뭐가 됐던 간에 남의 가정사에 조금도 얽히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신우에게 자리하기에서 나는 팔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 친동생이어도 그랬겠냐대요. 제 친동생이어도 그렇게 매정하게 말했겠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네 가족 내 가족 선 긋는 것 같다며 서운하다 하는데 정말이지 이제 와서 말이지만 답답하고 갑갑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는 것도 부족해 아예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있었으니 그건 저도 남편도 아닌 신우의 바람이었습니다. 신우가 어쩌다 심해부한테 들켰는지는 온 가족이 저에게 쉬쉬를 해대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해부 말이 신우가 바람을 폈고 그 상대가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닌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신우가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랑 신우랑 술 한잔하고 있는데 우연히 신우의 상간남,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줬다는 그 직원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제가 통성명을 시켜줬다나요.
그리고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그 남자가 신우더러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있게 힘을 써주겠다 그래서 두세 번 만난 게 전부라고 그랬다는데 당연히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신우랑 단둘이 술을 먹은 일부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 직원이랑 이름하고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지 신우가 아니라 다른 여자라고 해도 제가 나서서 통성명을 시켜주고 그럴 사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 직원의 직급이나 이것저것 물어보나 신우를 입사를 시키고 그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심해부는 그래도 신우가 지 와이프라고 그런 건지 어떻게든 신우를 믿고 싶기라도 했던 건지 신우 말만 듣고 와서는 저에게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금세 이 일을 알게 되셨습니다. 심해부가 결국 신우를 쫓아냈고 갈 곳도 돈도 없었던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에게 내려오라 하셨고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뻔히 알았지만 안 갈 수도 없어서 죽을 상을 하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이미 술에 말 그대로 진탕 취해 계셨는데 신발장에서 신발 벗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냅다 리모컨을 집어던지셨어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기어이 내 딸 신세를 망치려 드냐며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떨어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는 어머님한테도 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결혼한 신우한테 유부남을 소개시키겠냐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내 딸이 너보다 이쁘고 시집도 잘 갔다 싶으니까 셈이 나서 그런 거 아니냐입니다. 웃겼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도 내심 당신 아들인 저희 남편보다 사위가 낫다고 생각하고 계셨나 싶은 게 아무튼 어머님더러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신우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유감이지만 정말 저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그런데 얄밉게도 신우는 그 와중에 자기가 무슨 피해자라도 되는 것 마냥 또 거실한 쪽구석에서 질질 짜고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도 입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아가씨랑 나랑 언제 단둘이 술을 먹었고 그 직원도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알긴 하냐 했죠. 심지어 그 직원은 애도 있는데 그 직원 와이프가 2번의 유산 끝에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정을 깨뜨린 거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답니다.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삼자대면 하자고 했습니다. 신우랑 그 직원이랑 저 셋이서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제가 제 핸드폰 내역이며 신용카드 내역이며 줄줄이 뽑아다 시부모님과 심해부 코앞에 들이밀고 나서야 제 결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신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일로 심해부는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만난 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였고 그 남자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심해부는 결국 신우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몸만 나가라고 했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차피 신우나 저희 시댁 형편을 심해부도 뻔히 알고 있었으니 그냥 시끄럽게 일 키우지 말고 신우더러 너만 나가면 된다고 했다나요. 그리고 이 일로 신우랑 시부모님은 또 한 번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쫓겨난 게 저 때문이라면서 오해 좀 받으면 어떠냐고 막말로 적어도 저는 쫓겨날 건 아니지 않냐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다들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직원 와이프였습니다. 짜증나게 한다는 소리가 제가 소개시켜준 거냐는 거예요. 이땐 정말이지. 솔직히 그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피해자인 건데 저도 저대로 계속 시달리던 중이라서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헛소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상간녀 소송을 하든 뭐라든 당신도 당신 할 일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이 일은 제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저희 부부 또한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집안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당신마저 당신 동생이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냐고요. 그러니 이쯤에서 나는 놔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당신하고 신우하고 넷이 똘똘 뭉쳐 한번 잘 살아보라고. 나는 그만 빠져주겠다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가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대요. 자기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우가 원래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용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그 결혼이 깨지지 않았으면 해서 차라리 신우 말을 믿어주고 싶었다나 어쨌다나요. 황당해서 처음엔 뭐라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100번 양보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신우를 지켜주고 싶어 그랬다? 이해할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저는 무슨 죄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막말로 이런 일이 또 있지 말란 법이라도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애도 없지만 애까지 생긴 마당에 제가 이런 일을 또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땐 정말 이혼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제 억울한 마음은 누가 알아주냔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했어요. 이혼해달라고 아니면 긴 싸움이 될지라도 소송하겠다고요. 솔직히 이혼한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찔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도 여유가 좀 생겼는지 헛웃음 정도는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로는 들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다만 남편 가게는 왜인지 폐업을 했고 그 직원은 회사를 관뒀죠. 신우한 사람으로 인해 저도 저지만 몇 사람의 인생이 어그러진 건지 그래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하나뿐인 딸이라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감싸고 돌고 계시려나요? 어쨌든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이래서 결혼할 땐 배우자간만 볼 게 아니라 부모도 보고 형제도 보고 그 친구들도 보라는 건가 봐요.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공부한 셈 치려고요.